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약칭하면 IPEF라고 부릅니다만, 한국이 IPEF 가입을 선언했고, 실제로 가입했습니다만, 이 가입을 둘러싸고 게임 산업계와 그 주변에서는 또 다시 이제 중국 판호가 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한국이 IPEF에 가입을 함으로써 과연 판호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더불어서 과거에 한국의 사드 사태 이래로 한 4년 만에 판호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소가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 2021년 7월에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 판호를 받았습니다. 룸즈라는 게임까지 합치면 이건 중소개발사의 작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까지 합치면 되게 세 개, 크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임 중에는 이제 2개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판호가 이제 왜 나오게 되었는가, 사실은 이게 그동안 거의 판호가 왜 나오게 됐는가, 막전 막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판호가 발급에 이르게 됐는가를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대단히 예민한 사안이고, 그것이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성과 또는 결과물이기 때문이고, 또 문재인 정부 하에서 실제로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또 중요한 어떤 공헌을 했던 분들이 역사 속에 그냥 묻히는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되면 실제로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 반응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 IPEF를 계기로 중국 판호가 열릴 것인가, 또는 이대로 닫히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정리를 하고, 또는 과거에 우리가 업적을 남기신 분들, 그 공헌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기록의 의미라도, 물론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성함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국가가 훈장을 주거나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없을 거고 아마 미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오늘 밝힘으로 인해서 판호가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속에서 한국의 어떤 끼어있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어떻게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의해서, 바로 방안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IPEF의 가입이 바로 공동 합의문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IPEF는 이제 5월 23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주 강력히 반발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국이 이런 IPEF뿐만 아니고 아시아판 나토, 즉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것, 그리고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 등등에서 군사와 경제적인 어떤 공동체,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끊어내고 중국을 봉쇄하는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럼 판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일부 우려하는 사람들은 판호가 결국 영영 안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중 정부라고 일각에서 비난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판호가 그러면 나왔던가, 그러니까 판호가 정말 쏟아져 나왔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판호가 발급되었던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판호에 대한 우려를 보면서 참 놀랍게도 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작년까지는, 문재인 정부까지는 판호를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또는 중국이 지금 이제 판호를, 내자 판호조차도 최근에 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또 상당 기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내자 판호하고 외자 판호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한국이 사드 때문에 판호를 못 받고 있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때, 과연 한국이 판호를 제대로 받았던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친중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판호를 결국에는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IPEF가 나오니까 판호를 우리가 좀 못 받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과거에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사실을 이미 망각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또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중국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한국이 판호에 대해서 적대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 즉 판호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한 절대 판호를 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한국에서 위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참담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소수라는 디젤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그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차원에 있어서의 하나의 첨가물입니다만, 요소수가 결국 생산이 안 되면서 또는 수입이 안 되고 요소수의 재료들 수입이 안 되면서 전국적인 어떤 논란이 됐었고, 트럭 운전사들의 시위가 있었고, 결국에는 정부는 물론 산자부, 외교부 등등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 가지고 중국의 요소수 수입을 재개를 요청을 했고, 결국에는 재개가 됐습니다. 한국의 판호에 대해서 지금 거의 그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거의 10조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좀 보입니다만, 그런 중요한 한국의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나서서 또는 국회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한류의 지금 원류라고 보이는 한류의 사실은 천병은, 한류의 개척자는 게임입니다. 한류라는 겨울연가 등등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을 비롯해서 중국의 게임 산업을 만들어준 게 한국의 게임입니다. 동남아, 남미 등등,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의 게임 시장에 들어가서 한국의 게임을 알렸고, 그게 한류의 기초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한국 게임 산업의 역사 속에서 게임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또는 정부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떠나서 게임이 하나 산업으로서 또는 게임이 한국의 한류를 끌어올리는, 즉 국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소수가 없었을 때는, 떨어질 때는 청와대하고 정부, 국회가 나서서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데 비해서 게임의 파도가 막혀가지고 결국에는 한국 게임이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 결국에는 그런 어떤 행동들, 정부도 그리고 사실 국회도 그리고 청와대도 그런 적재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까지 판호를 풀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판호 이전의 한한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판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사 또는 게임산업협회 등등에 있어서의 무관심과 그들에 있어서 소극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즉 산업계에 있어서의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에 판호 문제를 해결이 아니라 판호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임사가 어떻게 판호에 대해서 요구하나요? 그건 중국의 정부의 역할이죠.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에 가서 그럼 읍소하세요. 한국 국회에 가서. 한국 예를 들면 청와대에 국민신문고 등등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걸 또는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담 요청을 해서 장관들에게 그걸 한 번이라도 판호 문제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있나요? 개별 기업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그걸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판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동안에 싸워왔던 것은 한국게임학회 그리고 콘텐츠 미래영화 포럼 딱 두 개의 단체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이 판호 문제에 대해서 판호를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업체들이, 기업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분들 네 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거나